자, 이제 오늘은 집합을 드디어 해볼게요. 자, 원래 집합을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원래 순서거든. 집합은 뭐냐면은 논리학에서 언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기초 문법 같은 거야. 되게 중요한데, 자, 집합을 볼게요. 자, 집합이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 기호로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집합은 대문,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쳐봐. 얘 같은 경우에는 3 이하의 자연수죠. 3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렇게 있으면 요거 1, 2, 3 하나하나가 원소예요. 원소는 소문자를 쓰고 집합은 대문자를 씁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삼지창이라고 할 거고 1은 집합 A의 원소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에 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호로 표시하시면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는 삼지창으로 가는 겁니다. 손가락이 3개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합은 이런 거야.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높은 산이라고 합시다. 높은 산. 근데 얘는 기준이 애매하죠. 높다는 기준이 없죠.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산. 그러면 가장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지. 얘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볼게요. 이거 배웠고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모든 원소를 하나씩 나열해서 집합 A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제가 1, 2, 3, 100 이렇게 쓸게요. 그럼 니네가 딱 봤을 때 1부터 100 사이의 자연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자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니다. 2357이라고 하자. 2357. 그럼 제가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볼게요. 그럼 조건제시법은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중괄호 들어가고 x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는 7 이하의 소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가 뭐냐면 원소입니다. 원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들아 정의역 배웠잖아. 정의역 x의 범위, 치역 y의 범위 배웠잖아. 그지? 그럼 정의역을 쓰실 때는 x바 이렇게 있고 x는 1부터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치역은 y의 범위잖아. 그러면 y바 y는 5부터 8 얘는 조건제시법을 쓴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제가 하얀색으로 쓴 녀석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자 얘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조건제시법만 좀 주의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할 때는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절대 쓰지 않아요. 집합은. 규칙이.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원소의 일부를 생략해서 점점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x바하고 x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자,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입니다. 자, 수학에서 잘 들어 얘들아. 수학에서 무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계가 없다가 아니라고 가르쳤지. 집합에서 수학에서 무한은 셀 수 없다야. 셀 수 없다.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는 게 무한이고, 유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셀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x바 x는 10억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 얘는 원소가 무지무지 많지만 몇 개인지 셀 수 있지. 10억 개잖아.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야. 그런데 자, x바 이렇게 있고 x는 유리수 이렇게 조건지시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1하고 3 사이에는 유리수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다는 건 뭐냐면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1, 2, 3, 점점점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얘는 무한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유한집합 중,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여기는 막 공집합은, 자, 요 집합 비호 중괄호를 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가 집합 A야. 집합 A가 있는데, x는 자연수라고 이렇게 조건제시법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 부등식 안에 있는 자연수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등호가 빠졌으니까 없잖아. 그러면 이 집합 A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공집합을 의미하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공집합이랑 여기 있는 이 공집합 얘를 뭐라고 읽냐면 파이로 읽어. 파이로 읽는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문자 파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공집합은 밖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요 기호만 있는 게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뭐라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에요.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셀 수 있다와 셀 수 없다야. 원소가 없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3 때부터 많이 노출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가 유한집합일 때, 유한집합이라는 말은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집합 A가 1, 2, 3, 4야. 그러면 기호로 얘가 지금 넘버입니다. 자, NA 하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SA도 있어. 얘는 뭐냐면 서메이션이야. 서메이션. 원소의 합. 그러면 여기는 원소를 다 더하면 10입니다. 오케이? NA와 SA를 구별하셔야 돼요. 얘는 넘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SA는 서메이션이야. 합. 집합 A의 원소의 총합은 10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자 보세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이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노란색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는 문자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기호하고 요하고 달라. 얘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문자 파이야. 원소가 하나 있죠? 얘는 1입니다. 오케이? 자, 규칙을 잘 숙지하세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고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이거고 이렇게 있어도 0이 지금 원소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다 그냥 집합을 쓰는 거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쓰시면 요 노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4개죠. 오케이? 자, 갑니다. 오늘은 내용이 쉬워서 빨리빨리 갈 거예요. 오늘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갑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래. 자,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기준이 애매하지. 키가 작다는 기준이 없잖아. 150인지, 170인지, 160인지. 기준이 없어서 얘는 안 돼요. 예쁜 학생들의 모임. 더 말이 안 되죠. 예쁘다는 기준이 뭔데? 그죠? 이 기준이 없어요. 혈액형이 B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죠. 얘는 집합이죠. 자,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거 뭐냐면 170에 가깝다는 게 기준이 애매하잖아. 어떤 사람은 선생님 150도 170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71, 169만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기준이 애매하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명확하죠. 오케이? 자, 갑니다.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고 8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수의 집합과 약수의 집합을 배울 텐데 일단 집합 A를 써보면 뭐야? 풀이가 왜 있는 거지? 오이씨, 내가 왜 풀이를 안 주웠어 이거? 아, 이런 교사형은 아직 내가 집합 전까지만 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은 그냥 하죠. 원래 이거 전부 다 작업을 하거든요. 다 지우거든요, 제가. 그냥 하죠. 자, 집합 A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한 이 정도 3개쯤 나열하면 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죠. 그런데 약수의 집합 B는 자 8의 약수니까 1, 2, 4, 8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집합 A는 2를 원소로 하니? 아니요. 집합 B는 2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니? 맞잖아요. 집합 B는 5를 원소로 하니? 틀리죠. 집합 A는 6을 원소로 갖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B는 8은 집합 B의 원소인데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쉽죠? 이거를 내가 집합 전까지만 했구나. 자, 보십시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얘는 딱 보시면 너 X바 얘는 무조건 써줘야 돼. 형식이야. 규칙이야. 1, 2, 5, 10 뭡니까? X는 10의 약수죠. 오케이?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X바 보시면 X는 3의 배수. 그죠? X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 다음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그럼 얘는 지금 조건지시법이지.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보시면 2, 4, 6, 8, 10,
12. 14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x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그럼 얘는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는 1, 4, 7, 10, 13, 점점점점. 그지? 실제로 우리는 얘를 3k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k2는 0, 1, 2, 0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지? 하나씩 하나씩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거 지웠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집합 A가 이러한데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래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집합 B는 얘가 원소야. 집합 C는 얘가 원소야. 원소 나열법은 X바 여기에 X의 조건을 부동식으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되고 방정식으로 써도 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한 다음에 x는 실수 이렇게 적었다고 쳐봐요. 얘도 조건20법인데 얘는 요 집합 A는 뭐겠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씁니다.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시면 1하고 2가 되겠지. 오케이? 항상 여기 나오는 게 이 집합 A의 원소야. 근데 얘는 원소가 x 플러스 y고 얘는 원소가 x 곱하기 y야. 지금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쿨하게 가자. 근데 x랑 y가 집합 A의 원소야. 그러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저처럼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x 0, 1, 2, y 0, 1, 2.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하는 이 표를 만들어. 이 표를 만드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표를 만들어서 생각 없이 쭉 더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풀이가 있으니까 좋은데.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x랑 y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곱해. 그러면 얘는 뭐야? 0, 1, 2, 4죠. 오케이? 이걸 지웠어야 돼. 자, 그러면 299번 풀어드릴게요. 집합 A가 있어. 와, 뭐야 이거. 자, 집합 A의 원소가 X예요. 집합 X는 이런 형태의 수야. P하고 Q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 이 녀석의 원소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뭐야? 니네 소인수분해 배웠지? 자, 여기는 숫자들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를 2하고 5만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10은 2 곱하기 5니까 얘는 P하고 Q가 1인 거고 60은 뭡니까?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3이 소인수니까 얘가 답이겠네요. 그죠? 100은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맞는 거고 250은 뭐예요? 250은 5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서 소인수를 2하고 5만 같죠. 4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니까 이 모양이죠. 자, 그 다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무한집합. 무한이 뭐라고?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거야.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거야. 자, 첫 번째 x는 자 3n이야. 근데 여기다가 n에다가 1, 2, 3, 4만 집어넣으래. 그럼 얘는 원소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3, 6,
9, 10이어서 유한집합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9보다 큰 한 자릿수의 홀수. 원소가 없지. 그럼 얘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야. 원소가 만 개인지 셀 수 있잖아. 얘 유한집합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하분수 무수히 많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지.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일단 단위 분수만 해도 아니다. 아니 단위 분수 하면 안 되지. 1과 2분의 1, 1과 3분의 1. 이거 지금 전부 다 1과 4분의 1. 그죠?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죠. 1과 5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일까? 얘를 집합 A라고 했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카운팅할 수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자 100부터 999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드모 있는 거 세는 거 배웠잖아.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 뺀 다음에 빼면은 899인데 하나 더 해야지. 그죠? 그래서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900개입니다. 오케이? 얘는 유한집합이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유리수. 그럼 얘를 풀어보시면 x 빼기 1, x 빼기 2, 0이고 얘를 풀어보시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유리수 개수를 물어봤어. 너무 많잖아. 얘는 무한집합인 거 찾는 거니까 답은 3번이랑 5번이에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얘를 보시면 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 0을 원소로 하죠. 틀린 거를 똑바로 붙여볼게요. 0이 아니라 1이에요.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요 지금 파이는 공집합이 아니야. 문자 파이야. 3하고 문자 파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원소가 2개죠. 그 다음에 0, 1, 2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1, 2의 원소의 개수는 2개니까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고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하나죠. 똑같은데 얘가 크다고 하였으니 틀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볼게요. 얘는 원소가 1개고요. 얘는 여기 있는 얘는 공집합이죠. 원소의 개수가 없죠. 얘는 문자 파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1개죠.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돼서 5가 아니라 답은 4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305번 갑니다. 자, 이 집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근데, 한 10년, 15년? 15년? 15년 전에는 중학교 때 집합을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문제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문제도. 근데 보세요. 자, 여기 이러한 2차 부등식이 있어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x야. 근데 x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이 집합 x가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없다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봐봐. 근데 니네가 집합 명제를 배우고 나면 제가 왜 공통수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집합 명제 문제를 푸실 때 계속 부등식이 나와요. 계속 쉴 새 없이 부등식이 나와. 자, 봐봐. 실근이 없대. 그럼 이제 이거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요. 어떻게 풀어야 되니?
해석을 했잖아. 여기는 집합이 공집합이 되려면 실근이 없다는 얘기죠. 실근의 다른 말은 뭐야? 교점이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 요 그림을 그려보셔야죠. 그죠? 내가 2차식은 무조건 뭐로 보라 그랬어? 곡선이죠. 수학에서 0은 x축이야.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닿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다시.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닿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곡선이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뭡니까? 2차 절대 부등식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곡선이 항상 위에 있죠. 그러면 이거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지금 공통수학 원 복습하는 거야. 부등식 2차 절대 부등식.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아유, 오늘 좋은 사람 되게 많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판별식은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7개지. 그치? 이런 거 이제 안 하면 되지? 자, 그 다음 갑니다. 306번.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집합 A,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집합 A의 원소가 순서쌍이야. 원소 자체가 순서쌍일 수도 있는 거야. 집합 B의 원소는 X야.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이죠. 근데 X랑 Y가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집합 A를 한번 집합 A의 원소를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자 x제곱 플러스 y 어떻게 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인데 x랑 y가 정수래. 그럼 이게 뭐예요? 제곱수죠. 첫 번째 0,5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요? 얘는 일단 9 더하기 16이 되니까 3,4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도 돼요? 4,3도 되겠지. 5,0도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도 되지. 이제 위에서 4개 나오지. 아이고 현은지씨 쿨쿨쿨쿨쿨쿨 주무시는구만요. 여기서 몇 개 나올까요? 다 써야 돼. 몇 개 나올까? 하연아 몇 개 나올 것 같아 여기서? 8개? 그죠? 8개 나오죠?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뭐야? 얘가 12개지. 원소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13이 돼야 되죠. 그러면 13 이하의 자연수가 돼. 13 이하의 자연수니까 K는 13이 돼야 되죠. 여기가 왜 8개인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써줘? 자, 그 다음 갑니다. 실력어 307번. 서로 다른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ABC가 있어요. 자, 근데 B는 X랑 Y를 더한 거야. 근데 X랑 Y는 둘 다 집합 A의 원소인데 X랑 Y가 달라야 돼. 그러면 원래 자 집합 A의 원소가 A, B, C고 그 다음에 편의상 자 이렇다고 칩시다. 집합은 똑같은 원소를 중복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얘들아 조합 배웠지. 조합 배웠지. 순혈조합 배웠지. 순혈조합 배웠지. 자 보세요. 자 조합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봐봐. 아직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하자 그냥. 자
여기도 A, B, C예요. 근데 X랑 Y가 똑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B, 이거 두 개 더하면 A 더하기 C, 이거 두 개 더하면 B 더하기 C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항상 대칭된다 그랬죠. 여기 실제로 구해보면 A 플러스 B잖아. 여기 실제로 구해보면 A 더하기 C잖아. 여기 실제로 더하면 B 더하기 C잖아. 근데 중복된 거 하지 않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원소는 이렇게 세 개만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크기를 어떻게 배워야 돼? A, B, C 이렇게 배워야 되지. C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얘는 자 큰 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얘는 11이 돼야 되고 얘는 그 다음에 9가 돼야 되고 얘가 6이 돼야 되죠. 오케이? 제일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더한 가운데일 거 아니야. 큰 거 두 개 더한 거가 11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집합 A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물어봤어요. 집합 A의 원소 우리가 지금 C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원래 예전에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배워본 적이 없으니 풀어드리면 A 플러스 B는 6이고 잘 들어 A 더하기 C는 9고 B 더하기 C가 11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해. 다 더하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거 세 개를 더하면 26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지. 아 원래는 옛날에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들 가르쳤는데 이거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다 빠졌으니 다 빠진 거야 여러분들. 아 실은 여러분들 위에 학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거를 다 뺀 교육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게 들어왔지. 행렬이 들어왔지. 행렬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들 위에 세대. 은지 니네 언니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역사상 어려운 거 다 뺀 교육과정이에요. 수학에서. 원래 옛날에 이거 중학교 2학년들 가르쳤거든요. 자 볼게요. 그냥 다 더해. 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C지.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 대신 여기 A 더하기 B 있잖아. 여기다가 6 집어넣고 6 더하기 C가 13이니까 C는 7이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실은 지금까지 한 건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기초 문법을 배운 거고 이제 부분집합을 배워야 됩니다. 부분집합. 자,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B에 속할 때 얘를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뭐 이런 거야. 집합 A가 1, 2, 3, 4야. 집합 B는 1, 2야. 요거랑 맞춰서 써줄까? 집합 A가 1, 2야. 원소가. 집합 B는 1, 2, 3, 4야. 그러면 집합 A를 그리면 1, 2가 되고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집합 B에 다 포함이 되죠. 이런 관계가 될 때 니네가 봐도 B가 A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부등호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는 삼지창으로 가는 거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지창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 빠르게 적으세요. 자
자, 집합 A가 집합 B 부분 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똑같죠 아까? 원소도. 자, 형광펜이 있죠. 여기다가 이거 전체를 다 싸그리 암기해야 되겠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해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 얘가 3단 논법이지. 3단 논법. 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거를 등으로 바꿔도 3단 논법이에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랑 C랑 같죠. 이것도 3단 논법이야. 논리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B가 A를 포함하는데 C가 B를 포함하면 결국에 C가 A를 포함하게 되죠.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절대참입니다. 절대참. 절대참. 자, 갑니다. 자, 서로 같은 집합.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자, 여기다 줄을 치시고요. 이게, 자, 여기다 적으세요. 집합의 상등. 집합의 상등입니다. 그냥 서로 같다는 거에 한자죠. 집합의 상등인데, 집합 상등의 정의예요. 얘가 정의예요. 그냥 얘는 뭐야? 말 그대로 집합 A가 1, 2, 3이고 집합 B가 3 이하의 자연수면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면 이거죠. 그치? 근데 보시면 B가 A의 원소를 다 포함해요. 왜냐면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란 말이야. 근데 봤더니 A도 집합 B의 원소를 다 포함하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씩 나오는데 다음 시간부터 얘가 맨 활약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집합 상등은 두 집합의 원소가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집합 B가 집합 A를 포함하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B보다 많거나 같을 수 있죠. 근데 A랑 B랑 똑같으면 원소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진부분 집합. 자, 보세요.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진짜 부분이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집합 A가 원소 2라고 이 두 개만 있다고 칠게요.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나열해 볼게. 태어나. 자, 첫 번째 뭡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하는 얘는 이거에 포함되지. 이 원소 하나만 있는 것도 포함되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하죠. 공집합과 모든 집합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집합이에요. 지금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아이들이 진부분 집합이에요. 자, 자, 또 길게 설명하면 어려워할 터이니.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별표 100개. 자, 보십시다. 집합 A가 원소가 n개가 있어.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이에요. 근데 얘는 자, 보세요. 자, 봐봐. 동전 던지는 거랑 똑같아. 동전. 자, 보세요. 집합 A의 원소가 스몰 a, b, c라고 할게요. 봐봐. 선생님이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일일이 다 나열해 볼게. 여기 있네. 그죠? 봐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여기 동그라미 x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원소 한 개짜리는 A, B, C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3개에서 2개 뽑는 거 3개 있지. 그지? 그래서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근데 이 8개는 집합 A를,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이 A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죠. 그 다음에 집합 B를 포함하는 경우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집합 C를 포함하는 경우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2가지가 있지. 근데 이 3가지를 다 원소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쓰는 거죠. 그러면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되는 거지. 실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부분 집합은 자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을 빼니까 2n-1이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합니까? 이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나? 자, 잘 들어. 자, 파스칼 삼각형 NCR은 n-1 CR-1 n-1 CR 우리 순열 조합할 때 배웠죠? 그지?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와 그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같다. 자, 6C3은 5C2 더하기 5C3이죠. 자, 파스칼 삼각형. 자, 이제 이 중에서 누가 광역여고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자, 광역여고는 2학년 1학기 때 대수하고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여고 떨어지는 분들은 조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업 2개를 동시에 들으셔야 되고, 광역여고 교육과정이 그래.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그렇게 듣고 있어. 그래서 실은 광역여고를 광역여고만 그래.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하다 그랬지, 확률과 통계. 잘 들어. 얘는 뭐야? A, B, C, D, E, F.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전체 경우는 사건 A가 내가 F를 반드시 뽑는 경우예요. 사건 A는 내가 3명을 뽑을 때 반드시 F를 뽑고 싶어. F를 포함해서 3명을 뽑는 게 사건 A고 F를 포함하지 않는 게 여집합이야. 반대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이제 지금 이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도 이제 지금 내가 설명하는 테크닉이 계속 들어가. 내가 반드시 뽑아야 하는 아이를 빼놓고 여기 있는 5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뽑아. 내가 반드시 뽑아야 하는 아이를 빼놓고 뽑아야 되는 것 중에서 얘를 제외하고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이 2명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근데 이 반대 사건은 뭐야? 얘를 아예 빼놓고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죠. 오케이? 자, 볼게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A가 원소가 N개 있어요. 근데 N개 중에서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야. 봐봐. 집합 A가 1, 2, 3, 4, 5, 6이에요. 잘 들어.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내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1하고 2를 꼭 집어넣고 싶어. 원소가 많으니까 5개만 하자. 1하고 2를 꼭 집어넣고 싶어. 내가 반드시 포함하고 싶은 게 2개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아이를 빼놓고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나열해 볼게요. 공집합 3, 4, 5, 3, 4, 4, 5, 3, 5, 3, 4, 5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애들을 빼놓고서 얘네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반드시 뽑고 싶은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이해했어요? 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아이를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에 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아이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아이 2명을 빼놓고 요거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왜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포함할 때 왜 2의 n 빼기 K인지 이해했지? 그지? 그 다음에 특정 원소 M개를 원소로 갖지 않아. 내가 1하고 2는 죽어도 뽑고 싶지 않아. 그럼 얘네 둘을 빼놓고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집합.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을 섞어서 내가 특정 원소 K개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 특정 원소 M개는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반드시 뽑아야 되는 원소의 개수도 빼고 포함하지 않았으면 하는 원소의 개수도 빼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경우의 수하고 연관이 있어. 경우의 수, 확률. 자, 보세요. 쉽게 보시면, 자, 집합 A가 2, 4, 6, 8인데 다음을 구하래.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는 2의 4제곱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2개니까 2의 제곱해서 4개고요. 8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는 2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잖아. 이 중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 빼고 2의 세제곱해서 8개고 2를 반드시 포함하고 4하고 6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전체에서 2가 1개 있고 4하고 6 2개 있으니까 2의 1승에서 2개입니다. 외웠죠? 졸면 안 돼. 자, 뒤로 갑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개념 원리에 있는 것만 푸셔도 돼요. 시간이 남으면 그거 푸시고. 자, 필수에서 7번. 자, 얘들아, 집합 A는 지금 딱 봤더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것 같아요? 집합 A는? 원소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파이는 공집합이 아니야. 얘는 문자 파이야.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나오는 파이는 문자 파이예요. 1번 맞아요. 잘 들어.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 한 번 이해 못하면 계속 틀린 문제야. 오케이?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1번이 될 수 있어. 이 문제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집합이랑 원소 사이의 포함관계는 삼지창이고 집합이랑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지창이지. 그럼 여기 있는 파이는 공집합이 아니지. 여기는 문자 파이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2번도 맞죠. 얘는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집합이랑 원소인데 이런 형태의 원소는 없잖아. 3번이 틀린 거지. 근데 4번 보세요. 얘는 삼지창인데 뭐야? 여기에 있는 1하고 2는 여기 요 파란 1하고 2야.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고 얘는 지금 요거 지금 자체가 원소죠. 근데 얘도 맞아. 여기에 있는 1하고 2는 이 파란 1, 2가 아니라 얘네 둘이야. 그지? 여기 빈칸이 있죠? 6번도 적어볼게요. 6번. 자, 적어봐. 그럼 제가
이렇게 한 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참이에요. 자,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문자 파이가 아니라 공집합이에요. 자, 잘 봐.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하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하죠. 절대 참이에요. 여기 6번도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걸 자 지웠어야 되는데. 자, 다 풀어보시고요. 자, 보자. 자, 이거 어떻게 가리지? 이렇게 가릴까? 자, 봅시다. 자, 옛날에 얘들아, 한 7, 8년 전에는 지금 이 집합명제가 수능 출제범위였어요. 문과생들은 이 집합이 들어갔었거든요. 항상 수능에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거였어요. 오케이? 근데 쉬워요. 자, 보세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A는 원소가 2개야. 집합 B는 원소가 하나, 둘, 3개야. 근데 B가 A를 포함해야 돼.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집합 A의 원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잖아. 그럼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 플러스 2는 반드시 3이 돼야 되지. 그죠? 그죠? 첫 번째 A 플러스 2는 3이 돼야 되지. 그죠? 그 다음 또 A 플러스 B는 3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어? 아니지. A 플러스 B가 3이 아니지. 봐봐.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이 돼야 되지. 그죠? 요거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제곱 더하기 2가 1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 들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시면 계속 한 1년에 4번 정도 모의고사 보거든요. 모의고사 1순위입니다. 그러면 얘를 푸시면 얘는 A는 0이고 얘는 뭐야?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근데 A가 실수라 그랬지. 이런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A 플러스 1은 반드시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A가 빵이야. 그러면 정말로 겸손하게 이 0을 이 두 군데에다가 다 집어 넣어봐야 돼. 확인해야 돼. 확인을 해보면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집합 A는 원소가 1이고 집합 B는 자 여기가 3이 있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죠. B가 A를 포함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A는 0입니다. 자, 또 볼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된대.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지. 얘는 반드시 3이 돼야 되고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똑같아지지.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A가 3인 케이스. 두 번째 A제곱 빼기 3A가 마이너스 2인 케이스 하나 보면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얘를 푸시면 A제곱 더하기 2A 빼기 3이 0이고 A 빼기 1, A 빼기 3은 0이고 어디가 플러스냐? 여기가 플러스지. 그럼 여기에서 A 값이 1하고
A 값이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밑에 있는 걸 풀어보시면 a제곱 빼기 3a 플러스 2는 0이니까 a는 1하고 a가 2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럼 답은 a겠죠. 오케이. 자, 10번 갑니다. 10번. 자, 집합 A가 있어. 아하, 자꾸 풀이가 보이니까 눈에 거슬리니까. 자, 보세요. 집합 A가 원소가 1, 2, 3, 4, 5입니다. 오케이? 1, 2, 3, 4, 5고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6은 포함하지 않아. 그러면 원소가 5개죠. 5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 하나 빼주고 포함하면 안 되는 거 2개 빼주면 2에 제곱해서 답은 4개죠. 근데 중요한 건 2번입니다. 형광펜으로 줄치고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부분 집합이겠어요. 근데 A를 보시면 홀수가 3, 5, 7, 3개 있죠.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경우는 자 3하고 5하고 7이 있을 때 7가지 케이스지. 3개를 모두 포함하거나 얘네 둘만 포함하거나 얘네 둘만 포함하거나 얘네 둘만 포함하거나 얘만 포함하거나 얘만 포함하거나 이렇게 7가지. 이거 지금 뭐랑 똑같아? 동점 3개 던지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 7개를 다 말하라는 거야. 그럼 너무 짜증나잖아. 이거에만 반대말은 뭐야? 다 포함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지? 이게 집합 A야. 얘는 이거의 반대말이지. 그죠?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뭡니까? 전체에서 홀수를 짝수만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5개 있으니까 2의 5제곱이지. 그럼 우리가 반드시 뽑고 싶은 애는 얘네 둘만 가지고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뽑아야 되는 애가 2개죠. 그러면 쟤네 둘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32에서 4를 빼셔서 답은 28개입니다. 자, 여기 연속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푸시고요. 다음 시간에 스텝 2, 3를 제가 풀어줘야 돼요. 여기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자, 보십시다. 유형 문제 별표 100개. 필수야지 17번 별표 100개. 자, 보세요. 봐봐.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집합 B를 볼게요. 집합 B를 보시면, 집합 B는 12의 양의 약수야. 그럼 집합 B는 1, 2, 3, 4, 6, 12 원소가 6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자, 얘를 보고서 X는, 자,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얘를 A는 B의 부분 집합으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B가 A를 포함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X는 B의 부분 집합이죠. 근데 A가 X의 부분 집합이지. 그럼 이 X를 뭐라고 읽어줘야 되냐면 X는
집합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여기까지가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있는 노란색 부분을 보시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집합 A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시면 자 보세요. B는 원소가 6개 있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포함하고 싶은 아이가 2하고 4지. 이 문제는 뒤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무조건 1순위야. 내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애가 2하고 4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빼는 거죠. 그러면 2의 4제곱해서 답은 16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적어. 오늘 많이들 조시네. 얘들아 진짜 후회한다 니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수능 본 애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그랬어. 정말 짜증나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대로 이루어져서 너무 짜증난다.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뭐 134쪽까지 해도 되고 135쪽 연습 문제까지 하셔도 되고 개념 원리만 해도 충분할 터이니 여기까지 할게요.